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정확히 1년 5개월을 앞에 둔 이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당인 국민의힘당이 현재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내년 3월 초순까지 있을 전당대회에서 어떤 대표를 뽑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 대표의 지도 아래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과연 공천 개혁을 이룰 것인가, 개혁 공천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은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 이것은 그가 당선됐을 때 약 50%의 지지율에서 비교해 본다면 15 내지 20%가 잠식당한 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이거 참 놀랍고 어처구니 없이 민주당이 조금 앞서거나 또 국민의힘당이 조금 앞서거나 거의 동률로 이 시점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럼 국민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바라보는 현재의 시각, 그리고 그를 뒷받침한다는 국민의힘당의 현재 모습, 저는 이게 분명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당 쪽을 바라보면 국민의힘당은 현재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위기의 첫째는 내년 3월 초까지 있을 전당대회에서 과연 어떤 대표를 내세울 것인가, 어떤 대표, 그게 눈에 확 떠있는 대표가 있느냐, 어떤 대표를 내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 후보 물망에 올라있는 여러 인사들을 보면 좀 민망한 얘기지만은 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제가 생각대로 말씀드리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권성동도 잠재적 대표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권성동, 조경태, 윤상현, 이런 분들인데 대단히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이분들 중에서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이분들을 이렇게 평면에 놓고 볼 때에 이렇게 새로운 맛이 있거나, 물론 신선감이 있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경력도 많이 쌓았고 또 다선 의원이다 하는 거, 이건 분명한데 과연 이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선발됐을 때 그를 중심으로 땅이 응집되며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따라서 그 힘을 바탕으로 공천 개혁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딘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피로감을 느끼는 이름들이고 또 그저 고만고만한 일만 해온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박찬종 혼자만의 느낌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곁들여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나경원 대표가 압도적이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전당대 대표의 출사표를 던지려고 한다면 석고대죄하는 것이 옳은데 한 등급 낮춰서 반성문이라도 써야 됩니다. 그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한, 따라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쪽이냐 아니면 이를 파괴해서라도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쪽이냐 하는 전쟁이었다고 그런다면 그는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쪽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 범죄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범 1호가 이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1위로 나오고 있다. 이것도 좀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따라서
이 당대표를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떻게 뽑느냐 하는 거 하고 내부적으로 이 진통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저께 공부 모임, 내 이름은 지금 뭐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 모임이라는 게 발족대가 7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김영석 교수를 초빙해갖고 무슨 특강을 듣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 세를 과시했는데, 이건 아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권성동, 장제원 등 윤핵관이 중심이 됐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해서 밀어주자 하는 그런 모임의 성격을 띠었다. 그렇다면 이걸 주도한 사람들은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1년 5개월 앞두고 윤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럼 윤 대통령하고 직접 밀착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주도한다. 그럼 자연히 거기에 눈도장 찍기 위해서도 모인다. 지금 국민의힘당 이럴 때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은 당대표를 뽑기 위한 그 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지금 당내에 있는 인사들만 갖고 당대표 후보 이 물망에 올라온 걸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신선감, 생동감 모든 게 떨어진다. 그러면 외부에서라도 이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셔올 사람을 어떻게 이걸 우리가 흡수 소화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논의해야 할 때인데, 지금 윤 대통령 중심축으로 해서 충성파들을 규합하는 이런 모임을 가졌다. 저는 이게 넉나간 짓이고 얼빠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집어치우세요. 물론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황당한 짓을 왜 이 시기에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표가 출연해가지고 이 당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이재명 민주당은 저는 확신컨대 1년 5개월 뒤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거나 이재명 대표 요소가 정리되라고 봅니다. 그게 정리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고 있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당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정리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국민의힘당이 이런 식으로 헤맨다면 그 민주당 지지율이 푹 올라가서 총선에 압승할 수도 있지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국민의힘당은 굉장히 두려운 상대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곧 언젠가는,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이재명은 작은 거기서 빠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 되지 간에. 그럼 이재명이 빠지고 누가 들어와도 민주당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라는 존재가 국민의힘당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강력한 적군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고 그런 대표를 훌륭한 대표를 뽑는다. 이건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들려드리고, 이것이 국민의힘당 지도부와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69년 11월에 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71년 대통령 선거에는 박정희 현직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설 것이 확실한 상황 아래서 1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신민당이 어떤 후보를 내세워서 박정희 후보하고 대결할 것인가, 이런 내부적 고민이 있을 이런 시점에 당시 1927년생이니까 그때 42살의 김영삼 총무 원내대표가 치고 나왔어요. 40대 기술원이다. 40대에서 신민당은 모름지기 후보를 내야 한다. 내가 나서겠다. 이게 이제 40대 기술원에 불을 붙인 것인데, 그 당시 김영삼 의원의 이 명분은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를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이 핵심 멤버들의 나이가 우선 연령이 신민당 유진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민당의 상층부와
부의 나이가 현저하게 높다 이거지. 그러니까 신민당은 늙고 노쇠했다. 그리고 구태정치, 개파정치에 아주 찌들어 있다. 진상계다, 무슨 비진상계다 이렇게 찌들어져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일사불란하다. 박정희 대통령 자신도 아직도 젊을 뿐 아니라 그 핵심들이 전부 젊다.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처음에 어떤 반응인지 아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분은 있을 것입니다. 유진상 당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부지들의 짓이다. 철부지들이다. 구상유취하다. 아직도 엄마 젖을 먹는 어린애와 같다. 이런 것을 비유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선다고 하는 게.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같은 40대 김대중 의원이 나도 대통령 경선에 나서겠다. 그리고 곧이어 40대 중에 한 분인 이철성 전 의원이 나도 나서겠다. 이게 세 사람이 40대 기술원의 동조에 나서니까 여론이 점차 여기 세를 얻게 되고 지지를 얻게 되고 결국은 노세한 유진산 당수를 비롯한 그 장로들이 결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그 과정에서 결국 김대중 후보를 색산해냈던 요 기억을 우리가 되살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국민의힘당이야말로 이게 난적을 앞에 두고 있다. 난적을 앞에 두고 있다. 모든 것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 그러니까 1년 5개월 뒤에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정권을 넘겨주지 않아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어떤 대표를 이참에 뽑아야 될 것인가. 60년대 말 70년대 초 그 대통령 선거 때 40대 기수로를 등장했을 때는 지금에 비해서는 고령화 사회는 아니었지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이 남녀 간에 80이 넘어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30, 40대에서 꼭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신선감을 불러일으킨다. 이건 아닐 것입니다. 5, 60대, 경우에 따라서 70대에서도 신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8명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거기에 유력한 지도급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40대 기술원 때와 마찬가지로 도전자가 나설 수 있어서 그래 청신한 기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렇게 해서 대표를 뽑는 룰을, 지금 룰 전쟁이 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룰 전쟁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 신선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룰로 어떻게 변경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이걸 고민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내가 세력을 불려야 되겠다. 이것만이 오늘 아침 이 시점에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건 대단히 불행한 사태고 국민의힘당의 장래에 이 상태대로 계속돼 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떻든 대표로 선출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획기적인 어떤 환경 아래서 아주 신선하고 돌풍을 일으키는 대표가 출연하기를 바랍니다만 하여간 어떻든 문제는 이제는 공천인데 이 공천이 과연 개혁 공천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은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에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을 주재했던 그 공천이 엉망진창 X판 암거래, 그중에는 돈 냄새가 풀풀 나는 일부 지역에 이 공천이 있었다. 그러니까 민망했던지 선거 결과를 두고 김용호 씨 그렇게 얘기했지요. 이 공천이 잘못됐다. 반성한다 그랬지요. 잘못되고 말고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무슨 전략공천이라 해가 거기 확실히 연고가 있는 사람을 딴 데로 옮기는 바람에 거기를 민주당에게 내주고 하는 이런 일도 있고, 돈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한 지역에 여러 군데 그게 사법 처리 대상도 될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의심이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이게 만일 국민의힘당이 제자리를 제대로 잡고 국민들에게 공천개혁의 청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가지고 2년 전 일이지만은 공천 암거래나 하여간 돈 공천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가지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야 그 기반 위에 공천 계획을 이루어가지고 낙하산 공천을 배제하고 그래야 토 세력이 몰려들어서 후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룰로 변경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로 충원한다면 그 성공한 공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사이에 제 머리에는 이거 제가 괜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종래와 똑같이 앞에 말씀드린 당대표는 그저 고만고만한 사람의 전범 유승민까지 끼어들어갖고 유승민이 될지도 모르지요. 뭐 룰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안에 또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들 또 막상 공천에 있어서는 과거 멀지 않은 과거 2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개혁되고 깨끗한 공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공천될 수 있을 것인가. 말을 쏟아낸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당이 잘 돼야죠. 잘 돼야죠. 1년 반 뒤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과반수를 차지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윤 정권의 앞날도 암담하고 그래야 종북주사파 정권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점에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 용산의 대통령실, 국민의힘당, 그리고 제가 거명했던 국민의힘당에서 이게 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거명된 이런 사람들 좀 민망하고 송구한 얘기지만은 저의 이 유튜브 오늘 이 방송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